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시간에는 유로 대비 영국 파운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통화 모두 US 달러 대비 한 번씩 비교를 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 두 통화 간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이 두 통화는 외환 시장에서 9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상으로 전체 중에 2%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비교적 낮은 변동성과 높은 안정성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유로존 국가 그리고 영국 파운드 두 국가 모두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은 동시에 안정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두 국가의 경제 데이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성공적인 거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즉 두 국가 간의 경제 지표가 예를 들어서 GDP나 아니면 CPI 그리고 또 노동시장이 얼만큼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냐에 따라서 두 국가의 통화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데 큰 거래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두 국가 간의 최신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2월 23일자인 그 전날에 2021년 2월 22일 날 발표가 된 뉴스인데요. 이 뉴스에 따르면은 영국 존슨 총리가 코로나 경제 복구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국 경제가 매우 많이 망가졌었는데 2021년에 들어서는 코로나가 잠식을 할 걸 기대를 하면서 존슨 총리가 이 영국 경제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의 영국 파운드의 통화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뉴스의 핵심은 바로 독일의 2021년 2월에 기업 체감 지수가 발표가 92.4%로 예측을 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상회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유로존 국가에 있는 국가로서 독일이 만약에 기업의 체감 지수가 상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유럽의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유로 국가 중에서도 큰 경제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일의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체감 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회를 했다는 건 앞으로 유럽의 국가 경제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국가 간의 펀더멘탈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노동시장과 부채 비율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먼저 유로 대비 현재 시가로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찍고 있는 2021년 2월 23일 오전 2시 44분 기준으로 봤을 때 1유로 대비 살 수 있는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0.86 파운드 스털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유로를 가지고 은행에 가게 되면은 바꿀 수 있는 파운드 스털링 가치가 0.86 스털링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20년간의 이 두 국가 간의 통화의 가치를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유로 대비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0.91 스털링을 넘지 못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이 0.91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또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강력한 저지선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먼저 GDP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로존 국내 총생산 GDP 가장 최신자로 2021년 2월 16일자에 발표된 게 지난 4분기 GDP예요. 보시면은 발표를 했던 게 예측을 했던 마이너스 0.7%보다 더 높은 마이너스 0.6%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GDP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유로 대비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 국내 총생산 GDP를 보시면은 예측을 했던 0.5%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한 1.0%나 기록을 했어요. 무려 0.5%나 발표를 한 게 더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즉 영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통화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유로 대비 살 수 있는 파운드 스털링의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최근자로 12월 달에 발표가 된 게 예측을 했던 0.3%와 동일한 발표 수준 0.3%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예측과 발표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은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반대로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달도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높은 0.3%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말은 즉 영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 말은 즉 경제가 회복을 함으로써 통화의 가치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유로존 실업률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예측을 했던 8.3%와 동일한 수치인 8.3%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통화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국 실업률을 보시면은 지난 2020년 11월 달에 예측을 했던 5.1%보다 더 낮은 5.0%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유로존 대비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상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유로존의 경상수지가 예측을 한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발표가 상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준을 보았을 때 발표를 한 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특히나 11월 달 대비 12월 달이 매우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로존 전반적으로 경상수지가, 그러니까 수출 수지가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앞으로 유로존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유로의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국 경상수지를 보시면은 예측을 했던 것보다 경상수지가 전부 다 발표가 낮았어요. 그 말은 즉 통화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펀더멘털로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유로존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79.5%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보는 First Quarter 2020라고 해서 2020년 작년 첫 번째 분기에 79.5%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수일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GDP, 영국의 GDP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GDP가 2019년에 85.35%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측이긴 하지만 estimate이긴 하지만 108.03%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최신자로 유로존의 금리 결정은 0.0%를 기록을 했고, 영국의 금리 역시 0%와 매우 비슷한 0.1%를 기록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펀더멘털 한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과 영국 파운드의 GDP가 쿼터 4분기에 둘 다 빨간색으로 기록을 하면서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높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은 유로존의 경우에는 둘 다 예측을 한 것보다 비슷한 수준, 예측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영국 파운드의 경우에는 12월 달과 1월 달에 지속적으로 예측을 했던 것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좋아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경우에는 유로존의 경우에는 12월 달이 마지막으로 8.3%로 예측을 했던 것과 동일했고, 그리고 영국 파운드의 경우에는 12월 달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영국 파운드는 경상수지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유로존의 경우에는 11월 달 대비 12월 달의 경상수지가 매우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 역시 어떻게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앞으로 영국 파운드가 가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펀더멘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테크니컬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0년간의 유로 대비 영국 파운드의 가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두 차트가 이 지지선과 저지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지선과 저지선을 그려보자면은
저지선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91의 저지선을 형성을 해서 거의 지난 10년간 이 0.91을 뚫지 못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지난 10년간의 가격 차트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때 0.91 저지선을 뚫고 0.98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 하락을 했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0.91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고 계속 반복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0.91 저지선이 테스트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유로 대비 영국 파운드의 분석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펀더멘탈을 보시면은 두 국가 모두 GDP가 예측을 했던 것보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두 경제 모두 크게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신 뉴스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영국 파운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프라임 미니스터인 존슨 프라임 미니스터가 앞으로 영국이 코로나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경제 지표를, 경제 구상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경제 구상안에 따라서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변동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바로 독일의 기업 지수가 크게 상회를 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독일은 유로 통화에 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일의 기업 지수가 상회를 했다는 말은 유로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대되는 소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뉴스가 하나이고 또 다른 거는 유로존 국가의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또 다른 뉴스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뉴스에 따라서 영국 통화 그리고 유럽 국가 간의 통화가 변동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나 독일의 기업 지수는 상회를 했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아니면은 스위스와 같은 기업 지수나 아니면은 GDP가 크게 상회를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국 파운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크니컬 분석을 보았을 때 0.91 저지선이 다시 한 번 더 저지선 역할을 하고 뚫지 못했다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0.91 저지선에 저지를 받고 하락을 했지만 언제 또 다시 반등을 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0.83 가격인데요. 이 지지선 가격인 0.83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 0.83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테크니컬 분석을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국 파운드 대비 유럽 통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유익한 외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로 얻는 그날까지 22세계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